안녕하십니까. 저는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이라고 합니다. 부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투석 전문이고요. 투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메디프리뷰의 권량 원장님과의 인연은 꽤 오래됐고요. 저도 메디프리뷰의 1기 강사진이었습니다. 내과 강의를 꽤 오래 했었고요. 신장내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 몇 개 파트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도 생각나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 영상을 찍게 돼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새로 인턴 선생님으로 올라가실 우리 의대생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싶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관계로 내일은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권량 원장님께서 이 영상을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 미리 주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개원가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, 원장님. 신장내과 폐의 질문인데요. 자리는 많이 있나요? 지금 현재 혈액투석실로 대표되는 신장내과 개원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현실이죠. 이유는 10년 사이에 혈액투석 받는 환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. 현재 혈액투석을 받는 투석 환자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2만 명입니다. 10년 전에는 6만 명이 안 됐었습니다.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죠. 앞으로도 더 늘 것이냐?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석을 받는 원인의 1위 50% 정도가 당뇨병 때문이죠. 우리나라 현재 5천만 인구라고 쳤을 때 잠재적인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당뇨병 진단 후에 20에서 25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같은 신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야만 하고 또 그 중에 한 50% 정도는 혈액투석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도 혈액투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원이라든지 자리는 꽤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서울 기준으로 폐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소화기내과보다 많이 받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. 그러면 소화기내과는 얼마 받나요? 물론 다 틀립니다. 확실한 건 소화기내과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요. 신장내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? 입만 놀릴 수 있으면 아마 거의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장내과 혈액투석실을 보는 투석 전문의들이 하는 일은 투석을 관장하고 환자 처방을 내고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는 일. 이게 무슨 수기를 한다든지 술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만 볼 수 있고 처방만 낼 수 있다면 꽤 오랜 시간 그 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실제로 요새 대학을 은퇴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다 개업을 해서 지금 80 넘으신 저희 은사님께서도 저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을 보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좀 상관없이 오래 할 수 있는 괜찮은 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신장내과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파트너일까요? 내과만 놓고 보면 여전히 소화기내과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독개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진센터 취업이라든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는 초음파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선생님들은 조금 유망하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속칭 뚫어라 그러죠. 중재시술 쪽은 3D라 그래서 새벽에도 콜 받고 나가야 되고 중압 많고 응급 많아서 그쪽은 확실히 조금 지원을 안 해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중재시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개업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선호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심각한 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내분비내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과 전문의 시험에 전국에서 9명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내분비내과는 주로 갑상선, 당뇨병 이런 걸 보잖아요. 골다공증.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무래도 술기를 익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힘들고 우리끼리는 기술이 없는 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가는 것 같고 류마티스 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문의 시험에 올해 분과 전문의 시험에 5명 응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. 내분비 류마티스 알레르기 내과는 여전히 내과에서 마이너 파트로 가는 것 같고요. 최근에 조금 각광받는 과는 아무래도 감염내과겠죠. 10년마다 대유행이 바뀌고 5년마다 소유행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사태들이 아마 10년마다 생긴다고 봤을 때 감염내과의 수요는 꾸준히 있을
있을 걸로 보여요. 감염내과 특징상 개업을 할 수는 없지만 큰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여전히 좋은 과라고 보입니다. 요새 가장 선호하는 과는 이런 얘기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 신장내과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제가 트레이닝 받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도 지금 1년차 펠로우 선생님이 거의 15명 가까이 육박한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옛날에 신장내과 펠로우 지원했을 때 저랑 제 친구 딱 2명이서 했었던 거에 비하면 아주 상전벽해와 같은 상황이라고. 하지 말아야 할 내과 파트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분비 류마티스는 요새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여전히 큰 병원에서 쓸모가 있는 과라고 보이고요. 글쎄요, 가장 힘든 과는 혈액종양내과가 아닐까 싶어요. 혈액내과, 종양내과 아무래도 큰 병원에만 있어야 하고 개업하기가 어렵고 딱히 무슨 검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검사라든지 술기를 할 수 없으니 아무래도 개업에는 멀어져 있는 과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알레르기내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. 소아과랑도 겹치고 이비인후과랑도 겹치고 호흡기내과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과라고 보여지는데,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 개업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실 거고 학교에 남거나 이제 큰 병원에서 교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뭐 역발상으로 이런 내분비 류마티스, 뭐 혈액종양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의뢰해 주신 게 일단 개업하기 가장 좋은 분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저는 다 소화기내과, 신장내과가 좋을 것 같다. 하지만 이런 과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, 개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. 혈액투석실은 최소 한 20대 이상의 투석기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, 이게 한 대가 거의 3천여만 원이 넘습니다. 그리고 100평 이상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초기에 들어가는 개원자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안과 개업하는 거랑 비슷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소화기내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요새는 대규모 검진센터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개업했을 때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선호는 하지만 이 개업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. 오늘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, 실제로 페이가 얼마냐,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우리 권량 원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시면 저보다도 더 개원가에 오래 계셨고 개원가의 그동안 흐름들을 잘 읽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권량 원장님께 많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질문, 또 진로 상담 이런 필요하신 분들은 스카이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활동하는 제 활동명이 있거든요. 그 활동명을 가지고 제가 한 번씩 답변도 드리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의대생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의사 면허 취득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의사생활 하실 때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